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역 정책에 있어서, 지역 관광 정책에 있어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단양 관광 정책의 어떤 구조적 과제이자 보완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추진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단양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온달문화축제에 어떻게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서 고도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적 방안을 말씀드리고, 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어떤 거버넌스가 필요하고 성과 체계가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제언을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단양 관광의 현황과 정책적 과제입니다. 최근 지역 정책에서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혹시 느끼시나요? 저는 사실 이쪽 분야를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최근 인구에 대한 우리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예전에는 상당히 명확했습니다. 지역에 몇 명이나 사는가, 그게 결국 그 지역의 인구를 결정하는 요소였고요. 그래서 모든 정책들이 주민등록 인구를 늘리는데 목표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께서 또 말씀했다시피,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구 감소가 장기화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면서 질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이 지역에 주소를 두고 살아야만 진짜 인구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시대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이해하는 데는 일본에서 시작된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좀 설명이 쉬워집니다. 제가 사실 슬라이드를 만들려다가 그냥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만들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2011년에 처음 관계인구의 현상이 일본에서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2011년에 엄청 큰 이슈가 일본에서 발생을 했죠. 바로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이 2만 명이 넘는 사망 실종자를 발생할 만큼 그 지역을 다 초토화시킬 만큼 엄청 큰 이슈였기 때문에 주변 지역에 있는 도쿄나 오사카, 교토 이런 데서 청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러 그 피해 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원래 우리가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그 어떤 피해 복구가 끝나면 다시 자기 거주지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일본 청년들은 그 피해 지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주변에서 이 청년들이 계속 그 지역을 방문을 할까라고 추적을 해봤더니, 그 지역에서 피해 복구를 계속하면서 같이 주민들과 일도 같이, 복구 활동도 같이 하고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 지역에 대한 관심이 생겨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후에 그 지역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 축제를 하는데 좀 올래? 하면 그냥 적극적으로 오게 되고, 또 지역에 복숭아를 따야 되는데 좀 도와줄래? 하면 또 오게 되고, 이렇게 뭔가 기존의 자기 생활 패턴과 다른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의아하고 주변 사람들도 의아해서 이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너는 뭐 때문에 그 지역을 가니? 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관광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답변이, 난 잘 설명은 못하겠지만 이 지역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연구한 학자들이 2016년에 관계인구라는 용어를 처음 저서에다가 다루기 시작했고, 그 뒤에 일본 행정부에서도 이 현상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제 지역 정책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정책화하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현상이다라고 해서 이걸 제도화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관계인구는 행정에서 만들어낸 용어가 아닙니다. 어떤 현상이 나타났고 그것을 행정에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지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관계인구 개념도인데, 관계인구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딱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관광객은 아닌데 정주인구도 아닌 그 중간에 있는 모든 대상이 관계인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명하는 관계인구는 그냥 지역에서 특산물을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고양기부제 같은 걸로 기부를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지역에 자원봉사를 하거나 또는 오도이촌처럼 그냥 주말에만 와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까지 폭넓게 대상으로 이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지역과 얼마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형성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도 이제
외부 인구가 우리 단양에서 얼마나 오래 활동하고 지역 주민들과 그리고 이 지역과 경제적,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가를 고민을 시작으로 이제 관광 정책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이미 단양은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단양에서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그동안 생활인구가 등록인구보다 몇 배 많다. 그래서 우리는 다 관광객이 너무 많이 온다. 이렇게 많이 접근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미 이런 1차적인 목표는 단양구는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높은 차원에서 그 사람들이 단양에서 1시간이라도 좀 더 보냈는지, 그리고 무엇을 도대체 소비하고 지냈는지, 그리고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화해서 그 사람들이 내년에 또 올 수 있게, 그 다음 년도에도 또 올 수 있게 이렇게 목표들을 세우고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지역의 관계 인구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일선에 있는 것이 바로 관광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관광정책이야말로 사람들의 관계의 깊이를 다루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단양구는 출발이 상당히 좋습니다. 먼저 소백산이나 단양팔경, 고수동굴과 같은 전국적인 인지도의 관광자원,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또 온달산성이나 온달관광지, 적성비, 수양계 유적지, 이렇게 우리가 왜 학창시절에 공부할 때도 나오는 이런 유명한 역사문화 자산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만천의 스카이워크나 잔도, 패러글라이딩과 같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2025년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은 약 273만 명이 왔고요. 한 해. 이것은 이제 총 시군 중에 세 번째 규모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 인구 대비 체류 인구 수도 월 평균 약 8배, 8배에서 10배 사이로 인구 감소 지역 중에 한 8위 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사업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공간들을 체류와 소비라는 것으로 엮어 나가야 될지, 관광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관광객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 사실 단양군에서도 이미 정책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머물고 싶은 관광도시를 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2026년을 단양 방문의 해로 운영을 해서 4대 신사업이랑 23개 단위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디지털 관광주민증 같은 경우도 35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단양갈래 같은 것들을 고도화하는 등의 관광기획과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디캠프나 스튜디오 다리안과 같이 사계절, 체험형 생태관광 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관광 개발과 함께 또 수양계 리조트나 단양역 복합관광지 등을 조성을 해서 민간 투자형 관광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가 남아있는 과제를 살짝 그 다음 발표를 위해 짚고 넘어가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관광 자원도 있고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지역의 이런 성과를 체류와 지역경제 효과로 연결할 단계입니다. 보시면 단양은 지금 주중 주말 방문객 비율을 살펴봤을 때 주말 방문이 81%로 압도적입니다. 이렇게 주말 성수기에 집중된 수요를 앞으로는 평일 비수기로 분산을 해서 연중 관광객이 오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의 과제이고요. 두 번째로 보시면 평균 체류 일수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들이 다른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들 평균이 3.5일인데 단양군에 머무는 사람들은 2.6일 정도 평균적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주간에 머물고 가는 관광을 저녁이나 야간, 숙박, 그리고 다음날까지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소비입니다. 충북에서 약 14만 원 정도를 1인당 체류 인구들이 소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인구 감소 지역 평균은 112만 7천 원인데 비해서 단양군에서 쓰는 돈은 한 10만 원 정도 내외입니다. 우리가 사실 제가 단양군만 봐도 입장료나 시설 이용 같은 것들이 좀 저렴한 편이기도 하고 그 외에 뭔가 쓸만한 식음료나 상권 체험 소비가 많이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로는 공간적 연결성입니다. 사실 제가 여기다 화살표를 표시해 놨었는데
단양읍이 거의 소비의 중심지다 보니까 모든 이제 관광객들이 단양읍으로 많이 몰립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춘이나 매포, 가곡 등 여기 또 많은 이제 그 자연자원과 그 방문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비나 체류를 다른 공간으로도 연결해서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